완벽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완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그러면 하루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완벽한 하루라는 거는 내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내 기준에서 100% 온전히 달성하는 게 완벽한 하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한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잘 없고, 우리는 일단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뭐 1년 목표가 있을 경우는 되게 드물 거고, 그 다음에 1년 목표가 없는데 뭐 한 달이나 하루 목표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멘토링 프로젝트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제가 먼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 많이 사셨으면 이제 40대도 계셨는데 당시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완벽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 그 완벽은 흥청망청 뭐 돈 쓰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보려고 어떤 시스템을 한 번은 겪어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해요. 자기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거를 진짜 지켰나 안 지켰나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환경 설정을 강력하게 두는 게 뭐냐면은 핸드폰을 무의식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구글에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이메일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무 상관없이 휴대의 용이성 때문에 내 손 안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갑자기 내가 공부랑 하는 것도 상관도 없고 업무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그냥 쓸데기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때 멘티들한테 이거를 미션으로 같이 줘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예를 들어 정말로 내가 오늘 요거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안 해요. 근데 인생에서 되게 당연한 순리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인생 목표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2년 만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2년 전에 만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취업 준비생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를 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취업하기 전에는 오실 필요 없다고, 그 시간에 법전이나 좀 더 보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취업이 되시고 오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취업을 하셨냐. 취업도 공공기관으로 좋은 데 되셨더라고요. 데일리 리포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려 데일리 리포트를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2년을 쓰신 건 당연하고 그 이전부터 2년을 더 쓰셨어요. 그러니까 4년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데일리 리포트를 쓰다가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리포트를 시간 관리를 위해 쓰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중요한 거는 그걸 계속 해가면서 이제 그걸 찾아가셨던 겁니다. 자기만의 패턴을. 근데 이제 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합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리포트를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하루를 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성공한 친구들이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달아요. 일단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면 내가 얼마나 허투루 시간을 많이 쓰는지 금방 깨닫거든요. 되게 금방 깨달아요, 그거는요. 근데 이 완벽한 하루로 더 빡세게 해보면은 정말로 내가 간단한 건데도 집중을 못 하는구나, 그거를 다 깨달아요, 진짜.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제대로 해낸 친구들은 사실 부작용이 엄청나겠어요. 제대로 하면 성취감도 있고 되게 얻는 게 커요. 근데 부작용이 오면 거의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통제하고 그거를 정말로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얕잡아 보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가 그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정서적인 경험과 어떤 영적인 경험 사이에 그 어떤 레벨의 정서적인 임팩트를 받아요. 정신적인 임팩트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한 친구들은 제가 되게 흥미로운 거였는데, 자기가 나태해졌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늘 완벽한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거를 전날 목표로 정한 다음에 그걸 해요.
윤 PD님이 또 데일리 리포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 PD님이 데일리 리포트를 안 쓰셨는데, 윤 PD님이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지 1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입사하시고 나서 데일리 리포트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시간 관리도 하고 일의 효율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를 이제 쓰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데일리 플랜과 데일리 리포트를 병행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플랜이 뭐냐 했더니, 데일리 플랜은 잠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한 5개 적는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는 뭐냐? 그 다음날에 데일리 플랜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데일리 리포트에 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1일 1글을 쓰시는 실력자가 되신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걸 또 시키면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완벽한 하루에는 좋은 휴식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휴식 없이 뭔가 공부랑 일만 뒤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쉬어야 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뭘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될 타이밍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완벽한 하루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프랙탈이거든요. 프랙탈이라는 거는 눈꽃송이 보면은 계속 똑같은 모양이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거든요. 내가 완벽한 하루라는 거를 한번 성공하면은 그게 프랙탈이 확장을 하면서 완벽한 한 달도 되고 완벽한 1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안에 되게 적절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일단 이 완벽한 하루를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이 인생에 대한 메타인지 되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내 삶을 되게 구석구석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느껴보는 거예요. 이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와, 내가 이것도 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또 어때요? 임계점을 넘기는 내가 인생에서 어떤 활동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그 임계점을 넘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워서 완벽하게 산다는 게 인생의 사실 축복이에요. 축복.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인생 꽉 차게 사는 것. 여러분만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입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게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때마다 또 방향에 맞춰서 가는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위기를 넘어서는 힘, 극복하는 힘, 이거를 이렇게 의식적인 몰입, 의식적인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힘을 저는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막 여러분이 막 성공 이런 것도 좋지만 성공 전 단계까지만 제가 알려주고 싶거든요. 성장.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쁨. 이 성장이 누적되면은 성공은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